법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벌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따거나 사건 피해자 또는 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인데요. 어린이 이름이 붙은 법안은 이제 슬픈 사연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이 붙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와 대응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달고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붙인 법안을 네이밍 법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는 없던, 그러니까 동양에는 없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나 이런 데서 이름 붙이는 경우가 많죠. 미란다 원칙, 린드버그법,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 200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시작이 됩니다. 네네. 이렇게 법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벌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따거나 아니면 사건 피해자 또는 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인데요. 네. 이 법안에 누구 이름을 붙일지는 주로 정치권과 언론이 결정합니다. 네. 장점으로 한번 좀 보면요. 사건의 주인공과 법안을 연결지어서 영상시키기 때문에 사회적인 의제로 공론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건과 인물의 상징성만 부각되기 때문에 그 해당 법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법안이라고 했는데 네. 내용을 보면 막 바뀌었어. 네.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했는데 뭔가 취지가 살아있잖아요, 네. 제목에. 그런데 김영란법이라고 바꿔 부르면 나중에 취지가 살짝 바뀌어도 우리 잘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단점이 있다. 네. 네. 다른 인명 중에서 특히 어린이 이름이 붙은 법안은 이제 슬픈 사연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이 붙기 때문입니다. 법들이 사망한 아이들의 어린이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민식이법 해가지고 법전 책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민식이법이라고 했을 때 각 여러 민법에 있는 거든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있는 거든지 개정한 어떤 그 요소들 바뀐 것들을 모아서 그냥 이렇게 편의상 부르는 것이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가장 먼저 기억에 남을 만한 내용을 좀 보면요. 태완이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태완이법은 쉽게 말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을 말하는데요. 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법안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뿐만 아니라 네. 아직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를 모두 없애는 네네. 그런 법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미제 사건들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네. 그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법은 1999년 5월에 대구에서 황산 테러로 숨진 김태환 군의 사건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제출이 됐는데요.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태환이 사건의 경우는 대법원이 재항소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만들어진 법은 용인 교수 부인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과 원주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진범을 잡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태완이법이 없었다면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사건들인데 이런 사건들이 없어지고 이제 미제 사건 팀들이 경찰서에 속속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런 사건들이 해결이 됐다. 안타까우면서도 바람직한 변화이긴 합니다. 또 어떤 법이 있죠? 곧 시행될 법 중에도 하나가 있는데요. 재윤이법이 있습니다. 1월 30일부터 시행될 재윤이법은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있을 때마다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2017년
11월 말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다가 숨진 그 김재윤 군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발의가 됐는데요. 11월에 6살의 나이로 고열로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골수 검사를 시행하던 중에 심정지가 발생해서 다음 날 숨졌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네. 그 현행의 환자 안전법상 환자 안전 사고를 보고하는 것은 다 이제 병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요. 네. 병원에서 발생한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는 신고를 기피해서 예방을 하거나 신속하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재발을 방지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라면서 이 법안을 발의한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네, 또 어떤 법이 있죠? 어린이의 이름이 붙은 법안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으시는 그 시점이 네. 아마 작년 초였을 겁니다. 작년 2020년 초. 네, 20년 네. 초. 왜냐하면 이때 많은 어린이들의 이름이 붙은 법안이 대대적으로 통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들 법안을 좀 묶어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민식이법, 혜인이법, 하준이법, 그리고 태호유찬이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먼저 민식이법을 좀 보겠습니다. 네.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네.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이 민식군의 사연은 부모가 그 사고 사실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같은 해 11월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식군의 부모에게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약속하면서 입법이 빠르게 진척됐습니다. 네. 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중에 개정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으로 그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뭐 말들이 많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각종 법들이 통과된 시점도 뭐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네. 어쨌든 어린이들이 더 안전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법이 있나요? 네, 그 다음은 혜인이법입니다. 혜인이법은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네. 이 법은 2016년 4월에 경기도 용인 한 어린이집에서 차 사고를 당한 이혜인 양이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아이를 옮기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혜인이법을 발의한 이유를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그 여러 법률에 나누어져 있고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주관 부처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의무만 계속 늘어나는 게 정말 안전을 담보하는가라는 네. 생각은 사실 들죠. 네. 지진이 났을 때 네. 건물에서 재빨리 빠져나와서 안전한 공터로 가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지진이 났을 때 재빨리 건물에서 빠져나와서 공터로 가지 않으면 징역 1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더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무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은 저는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벌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로 이제 아동과 관련한 법안은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좀 수준이 낮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그 네. 인식부터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이나 아니면 그 체계적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문제를 방지하는 네.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법들도 있죠. 네, 하준이법도 있습니다. 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에 한 그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내려온 그 차량에 아이가 숨지면서 만들어진 그 법입니다. 주차장법이고요.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용호 의원이 2019년 7월에 대표 발의한 안으로 국회를 통과했고요. 최하준 군의 어머니 고유미 씨가 법안 제작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경사로에서 차댈 때 반드시 돌이든 뭐든 고여놓으십시오, 운전자 여러분.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들, 이거 뭐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주변에 뭐 돌이나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바퀴 밑에 놓는 게. 근데 이런 작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전하게 만드니까 계속 의무가 생기고 뭔가 복잡해지는 거 말고 우리가 그냥 인식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더 안전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런 그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태호 유찬이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두 법을 묶어서 부릅니다. 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2019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7살 두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정미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이 두 아이의 이름을 딴 태호 유찬이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 태호 유찬이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한 체육시설 통학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을 하고 그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제재를 강화하며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서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진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어린이 이름들이 들어간 법이 이렇게 많다는 게 사실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